안녕하세요. 고아원에 버려지고 혈혈단신으로 삶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나름 힘들었던 저의 이야기를 끄적여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고아원에서 독립해서 인천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일이었고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다들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 저도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일을 평생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으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수개월 동안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 봤는데 패션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재주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살펴보는 습관이 있는 데다 공장 언니들이 제가 패션 감각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해줘서 패션 계통으로 공부를 하고 취업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공부를 할 여건은 되지 않지만 공장에서 돈을 충분히 벌어 모아서 수능 시험을 치러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일단 공부할 책을 사서 공장 기숙사에서 밤마다 조금씩 공부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리 준비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2년을 준비하고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점수는 기대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인천에서 공장 생활을 접고 올라갔습니다. 자취방을 구해서 처음으로 혼자 방을 쓰게 되었죠. 학교 생활은 재밌었어요. 동기인 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선배들과도 자주 교류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고 남는 시간이 꽤 많아서 놀기가 뭐해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일자리가 있는 매장을 찾아내 바로 일을 구했어요. 제가 일하게 된 곳은 백화점에서 가장 고가를 파는 명품 샵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교육을 받으며 제품 이름과 번호를 외우고 서비스 정신과 말투와 멘트 등을 열심히 배우고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 3시에서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았답니다. 한정판이나 신상품이 나오면 백화점에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일이 바빠서 화장실 갈 새도 없었습니다. 고객님, 찾으시는 모델이 있으세요? 야, 너 나 몰라? 네? 고객님, 단골이셨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하면 사모님이라고 불러라. 너 이름 뭐야? 명찰 어디 있어? 여기 왼쪽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이지은? 이름이 심심하니 딱 네 생긴 거랑 비슷하네. 야, 없이 사는 것들은 이름이 왜 죄다 그 모양이냐? 나는 금빛나야. 이름 죽이지? 네, 고객님. 성함이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영혼 없이 대답하는 꼴하고는. 야, 나 옷 고를 동안 마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와. 고객님, 매장 안을 벗어날 수 없으니 음료나 커피는 카페로 가셔서 드셔야 합니다. 아니,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눈치가 느려? 내가 이 매장을 먹여 살려주는 손님인 걸 알면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야, 내가 여기서 팔아준 게 얼마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고객님. 흥분하지 마시고 쇼핑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날 화나게 만들잖아. 당장 커피 사와. 돈이 없어서 그래? 얘따 5,000원. 그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마카롱이랑 케이크도 사와. 거스름 돈은 네가 가지고. 고객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고객들도 계시니 목소리 낮춰주시고 돈은 주워서 지갑에 넣어주세요. 이거 진짜 물건이네? 대가리에 똥만 찬 물건이야. 야,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고객님, 컴플레인은 저에게 걸면 되십니다. 사장님은 부재 중이세요. 그럼 너 말고 네 윗사람 나오라고 그래! 죄송합니다만 전부 알바생들이에요, 고객님. 저희 직원들은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자 진상 고객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찰싹 소리가 크게 울리자 알바생들이 몰려들어 제가 괜찮은지 봐주더군요. 가짜는 것들이 꼴값을 떠네. 야, 내가 여기 팔아준 게 얼마인 줄 알아? 당장 커피 사와. 난 쇼핑할 때 커피를 마셔야 하니까. 그러자 다른 알바생이 돈을 줍더니 카페로 가서 커피를 사오더군요. 그 알바생도 당해본 적이 있다며 진상 고객이 오면 그냥 들어주라고 조언해 줬답니다. 아무튼 그날 따귀를 맞고 기분이 몹시 안 좋았고 빨개진 볼을 그대로 두고 밤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와 얼음팩을 하고 나쁜 기분을 지우려고 책을 폈습니다. 공부에 몰입하면 지난 순간이 잊혀질까 했는데 기분이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점장님에게 따귀 맞은 걸 말씀드렸는데 그 진상 고객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그냥 참으라고 하더군요. 맥값으로 10만 원을 주면서 말이죠.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직접 체감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앞날에 더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대학교 방학이 찾아와 시간이 많이 나게 되면서 돈을 더 벌려고 백화점 명품샵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하기로 했어요. 자전거로 배달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백화점에서 일했고 잠자는 시간을 조절해가며 2-3시간 정도 배달 알바를 했어요. 새벽 2-3시에 들어와 잠을 자거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퇴근하고 바로 자고 이른 시간에 일어나 배달을 했어요. 요즘 배달은 24시간이니 충분히 소요가 있어 언제든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에는 진상이 여럿 있긴 했어요. 1년 전에 산 옷이 작아졌다면서 환불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디서 사온 짝퉁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으뜸인 진상 고객은 제 뺨을 날린 뚱뚱한 아줌마였어요. 야, 또 너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와라. 네, 사다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계세요. 이제야 말을 듣네. 하여튼 멍청한 것들은 싸대기를 날려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야, 네가 명품샵에서 일한다고 네 년이 명품이라도 된 것 같지? 최저시급 받는 주제라는 걸 항상 각인하면서 살아라, 이 실패한 인생아. 저는 진상 고객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빨아먹더니 저에게 커피를 집어 던지더군요. 제 유니폼이 하얀색이었는데 검은 커피로 물들었죠. 고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스타벅스 아니잖아. 누가 이디야로 사오래? 고객님, 스타벅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난번에도 다른 알바생이 이디야 커피로 사드렸잖아요. 이년이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때는 이디야를 먹어도 괜찮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스타벅스 먹어야겠으니 다시 사와. 고객님, 다른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접 사다 드세요. 어쭈, 이거 봐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네. 고객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 지금 커피 뒤집어 쓰고도 참고 있잖아요. 이년은 그냥 확! 진상 고객이 저에게 뺨을 치려고 하자 다른 남자 고객이 막아줬습니다. 여보세요. 이분이 당신 심부름꾼인 줄 아세요?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여기서 나가든지 입 닥치고 물건을 사든지 하세요. 어쭈, 당신은 또 뭐야?
이 남자 고객님은 저희 명품샵의 VIP 고객님이십니다. VIP? 야, 나도 VIP잖아. 고객님은 골드 회원이세요. VIP보다 아래이십니다. 아니, 이녀 말하는 거 봐라. 너 지금 고객을 급으로 나눠서 어쩌자는 거야? 저는 진상 고객에게 까불지 말라고 돌려 말했는데 급을 나눈다고 발광하더군요. 남자 고객이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알바하시는 분이 신고를 못하시나 본데 제3자인 제가 신고를 할까요? 아줌마, 경찰서 가야 그만하시렵니까? 뭐요? 나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더러워서 내가 간다. 야, 알바. 너 조심해라. 똑바로 처신하라고. 그렇게 진상 손님이 떠나자 한숨이 나오더군요. 고객님 고맙습니다. 제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저런 인간들은 어디에나 하나씩 있죠. 크게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덕분에 다친 데는 없습니다. 고객님 오늘도 사모님께 선물하려고 오신 거죠? 사모님이요? 네, 매번 여성들 제품만 사가시잖아요. 아, 비슷해요. 아무튼 오늘은 지갑이랑 머플러를 사야 합니다. 추천 좀 해주시죠. 네, 고객님. 제 안목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 남자 고객님은 매주 한 번씩 오셔서 비싼 제품을 하나 두 개씩 사고 떠나셨습니다. 아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는 상상은 해봤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이내 한숨으로 상상을 흘려버렸어요. 얼마 뒤 백화점 퇴근 후 너무 피곤해서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새벽 4시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배달 대행을 나갔습니다. 배달 건수가 여러 개 잡혀서 시작이 아주 좋았답니다. 한번 돌고 다시 배달을 잡으려고 자전거를 세우고 있었어요. 아직 여명이 밝기 전이라 많이 어두웠죠. 그런데 조금 멀리 있는 공원 바닥에 뭔가 있더라고요. 꼭 사람같이 보여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끌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공원 바닥에 있는 건 사람이 맞았어요. 연로한 여자분이 쓰러져 있던 겁니다.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뛰어가서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숨을 안 쉬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잠시 생각하다가 본능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할머니, 숨 좀 쉬세요. 제발요. 자, 다음은 인공호흡. 이게 뭔 일이야? 여기 어디야?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아이고, 어지러워. 혜숙이니? 너 추운데 왜 나와 있는 거냐? 혜숙이요? 할머니,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쓰러져 계셨어요. 지금 119 구급차가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혜숙아, 너 어미를 용서하려고 나타난 게냐? 아유, 고맙다, 고마워. 이 어미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 할머니,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손 좀 줘보세요. 주물러 드릴게요. 저는 어디선가 응급 환자를 보면 손발을 주물러줘서 혈액이 잘 돌게 해줘야 한다는 걸 들은 것 같아 할머니의 양손을 잡고 꼭꼭 주물러 드렸습니다. 우리 딸 손이 왜 이렇게 거치냐? 너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뭐라고 하지? 모르겠다. 엄마, 나 요즘 백화점에서 일하고 배달 일도 하고 있어. 대학교 방학 중이라 열심히 등록금이랑 생활비랑 월세를 벌고 있지.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넌 이 어미를 두고 왜 이 괜한 고생을 하는 거냐? 당장 일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와라. 그럴까? 알겠어. 집에 들어갈 테니까 오늘은 일단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도록 해. 저기 구급차 온다. 너도 같이 가줄 거지, 혜수가? 어미랑 같이 가는 거지? 엄마, 나는 배달 가야 해. 나중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여기요! 여기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신고한 사람이 저예요! 구급차를 향해 손을 들자 바로 들 것을 들고 내린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는 같이 가는 게 아니냐고 묻자 저는 지나가는 행인이고 할머니를 발견한 것뿐이라고 설명하며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혜수가, 너도 같이 가야지. 이 어미를 또 버릴 셈이야? 엄마 나중에 갈게.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있으셔요. 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구급차를 보냈고 다시 제 할 일인 배달 대행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9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백화점으로 출근했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존재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이죠. 얼마 뒤 명품샵에 또다시 진상 고객님이 찾아왔어요. 이젠 얼굴만 봐도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절로 치더군요. 야, 너 왜 도망가려고 그러냐? 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하니? 아닙니다, 고객님. 오늘은 친구분들과 같이 오셨나 봐요. 친구? 야,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이야. 이 언니는 나보다 12살이 많다고? 이거 이제 뭐니 동태 눈깔이구만. 죄송해요, 고객님. 다들 너무 동안이셔서. 그럼 나는 노안이란 이거냐? 너 손님 대하는 자세가 그따위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큰 결례를 했어요. 부디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고객님. 넓은 아량? 아니, 넓은 나의 손바닥의 맛을 봐라. 이 눈치코치 없는 동태 눈깔 갓나시키야! 저는 그 자리에서 두꺼비만한 손으로 따귀를 또 맞았습니다.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눈을 떠보니 제가 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다른 알바생들이 와서 말려봤지만 진상 고객의 힘이 워낙 세서 누운 채로 몇 대 더 얻어 터졌습니다. 그날 점장이 있었는데 이 일을 조용히 덮자고 하더군요. 알바생의 안위보다 매출이 더 중요했으니 몇백만 원어치 옷을 사간 진상 고객을 신고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또 맥값으로 수십만 원을 주며 입을 다물어 달라고 했죠. 돈 벌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답니다. 며칠 동안 진상 고객에게 맞은 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배달 일을 더 오래 했어요. 여러 집에 배달을 다니다가 여명이 밝아오기 전 한 거리를 쌩쌩 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 저는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맞죠? 그래요, 맞아요, 맞아. 할머니 지금 새벽 5시인데 산책 나오신 거예요?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이젠 괜찮아요. 아가씨, 그때 날 살려줘서 고맙다오. 의사가 그러는데 아가씨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으면 난 벌써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아이고, 부모님이 어떻게 귀여울길래 이리 마음이 착했고.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어요. 고아? 아이고, 딱해라. 아가씨, 바빠요? 잠깐 앉아서 대화 좀 나누면 안 될까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일을 마무리해야겠네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할머니. 그때 아가씨가 날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아니라니까요.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손 좀 잡아봐도 돼요? 손이요? 그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얼마든지요. 손이 많이 거치네.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아이고, 내가 반말을 해버렸네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딸뻘 이상으로 어린 것 같은걸요? 그때 저를 딸로 착각하셨죠? 따님 이름이 뭐였더라? 혜숙이. 맞다, 혜숙씨요. 맞아요. 저한테 혜숙이라고 불렀었죠? 그 따님은 만나셨어요? 엄청 애절하게 부르셔서 오래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내 딸 혜숙이는 볼 수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딸을 다시 볼 수 없게 만들었어. 내가 죄인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노인네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 예숙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반대로 심하게 했어. 너무 가난하고 직업도 불안정한 남자라서 만나지 못하게 해버렸지. 그랬더니 예숙이가 얼마 뒤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정말요? 제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 뭐라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아니라 욕을 해줘야지. 나 같은 나쁜 년이 위로받을 자격이 있겠나? 따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죠?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지. 사실 지금도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 기운 내세요, 할머니. 아이고, 그냥 이모라고 불러주게. 자네가 내 딸이랑 많이 닮아서 가까워지고 싶어. 우리 친구하면 안 될까? 친구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저는 친구가 거의 없어서 이모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면 영광이죠. 자네는 배달 일만 하는 거야? 아니요. 대학생인데 휴학 중이에요. 배달 일 끝내면 오전 10시에 백화점 가서 일해요. 백화점? 어디에 있는 백화점? 가까워요. 바로 요 앞 사거리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거기 명품샵에서 일해요. 아, 거기? 나도 알아. 이모님도 명품 좋아하시나 봐요? 그냥 수집하는 걸 좋아해. 우리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사서 보관만 해두고 있지. 그러시구나. 아무튼 친구가 되어서 반갑고 좋네요. 저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한숨 자고 바로 출근해야 하거든요. 그래, 고마워.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지지. 그만 들어가서 쉬어. 네, 다음에 또 시간 맞춰서 이 공원을 지나갈게요. 그렇게 제가 구해준 이모님과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참 재밌고 신기한 인연이었죠. 천의 고아인 저에게 이런 감사한 일이 생겨서 세상엔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이모님이 산책하는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새벽 5시면 항상 거기에 앉아 계셨죠. 이모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이 차가운데 안 추우세요? 춥긴 이 정도는 시원하지. 자네는 오늘도 일하는 거야? 좀 쉬엄쉬엄해.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등록금을 미리미리 벌어야죠. 그리고 생활비에 월세도 매달 나가고 있으니 쉴 수가 없네요. 지은 씨 대학에서는 뭘 전공하고 있나? 의류 디자인이요? 제가 옷을 좋아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한국에서는 유학파가 아니면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것보다 도전이라도 해보려고요.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대견스러워. 자네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은 씨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걸 보면 무척이나 좋아하실 거야. 에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의 존재를 아예 잊고 살고 있을걸요?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고아원 앞에 버리는 걸 잡았는데 원장님을 패대기 치고 도망갔대요. 무엇보다 저를 버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참 딱하네. 가여워. 이모님, 오늘은 이만 가야겠어요. 다음에 또 봬요. 벌써 가려고? 지은 씨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나도 들어줄 수 있으니까. 부모님 이야기 말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해. 네, 명심할게요, 이모님. 그럼 다음에 봬요. 저 갑니다. 이모님과 저는 자주 새벽 5시에 만나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 이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남편분과 따님의 이야기도 미주알 고주알 저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 반대로 인해 따님이 돌아가시고 가정이 파탄났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따님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들어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모님은 한 달 내내 잘 보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대학교 개강을 하면서도 이모님 때문에 배달 알바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꼭 건강하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주 정도 공원을 지나가는데 한 번을 보이지 않으셨죠. 꼭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모님의 성함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 모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걱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계절이 또 한 번 지나 겨울 방학을 했고 전처럼 백화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배달 대행을 했습니다. 겨울 눈이 하얗게 쌓인 거리를 자전거를 타며 일을 하던 중 이모님과 만나던 공원에서 아주 오랜만에 이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모님, 이모님! 아이고야, 이게 누구야? 지은 씨 아니야? 이렇게 눈 오는 날도 일을 하는 거야? 자네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만. 이모님 그동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공원에 안 나오셨어요? 걱정돼서 제가 배달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 늙은 친구 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어? 이거 감동이네. 어디 아프셨어요? 조금 아팠어.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렸거든. 치매 말이야.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서 지냈어. 치매요? 이모님처럼 정정하신 분이 어쩌다 그런 병에. 너무 안 됐어요. 제가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네요. 해줄 게 왜 없어? 나랑 말동무 해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아?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 당분간 정신이 멀쩡할 것 같으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모님, 누구 모시고 다니는 분 없으세요? 괜히 혼자 다니시다가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아, 걱정하지 마. 몇몇 부하들이 날 지켜보고 있거든. 네? 부하요? 어디요? 어디에요? 지금 농담하신 거죠? 마음대로 생각해. 아무튼 난 여기서 지은 씨 자네를 기다릴 거야. 친구가 늘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 알겠어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세요. 이만 가볼게요. 아, 지은 씨. 요즘 일하는 거 안 힘들어? 누가 괴롭힌다거나 진상 떠는 일 없어? 저는 순간 진상 고객이 떠올랐지만 괜히 신경 쓰실까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그런 걱정은 넣어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자 이모님은 다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이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괜히 큰 걱정하지 않고 봄이 찾아오면 만나겠거니 생각하고 지냈답니다. 계절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백화점의 악당들은 지나가지 않고 늘 찾아오네요. 한 고객이 뻔히 보이는 짝퉁을 들고 와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어이, 나 이거 얼마 전에 선물 받았는데 모자가 작아 다른 거로 바꿔줘. 고객님, 이건 정품이 아니네요.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뭐야? 그럼 내 사위가 짝퉁을 선물했단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제품은 가품이 확실합니다. 안 되겠군. 이 사기꾼 놈을 사위로 받아주면 안 되겠어. 아가씨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위한테 전화를 걸 테니까. 여보시오, 이서방, 자네! 나한테 명품 모자라고 선물해준 거 짝퉁이라는데 사실인가?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나 여기 명품 샵에 있다고. 여긴 직원 바꿔줄 테니까 기다려봐. 어르신 고객님은 저에게 핸드폰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난감하지만 확실하게 일러드려야 할 것 같아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저기 고객님? 이봐요. 우리 장인한테 짝퉁이라고 말했어요? 아이씨, 그걸 말하면 어떡합니까? 네? 교환을 요청하시니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 됐고!
그거 정품 맞다고 착각했다고 하면서 다른 거로 교환해줘요. 내가 이따 가서 돈 줄 테니까. 고객님, 그건 곤란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돈 준다잖아! 당장 다른 모자로 교환해줘. 고객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만 어르신 바꿔드릴게요. 저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핸드폰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르신 손님이 핸드폰을 끊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이봐 아가씨, 내 사위가 정품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손님, 이 모자는 분명한 가품입니다. 내 사위가 다음에 와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보자고. 아가씨, 실수한 거면 절대로 가만 안 둬. 그 손님은 전화 속 사위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제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들으셨습니다. 때때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곤란하고 스트레스가 쌓였네요. 그래도 진상 속에 진주 같은 좋은 고객님들도 많았어요. 제가 친절하고 잘 웃는다며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같이 일해보자는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물론 정중하게 거절했고요. 제 꿈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니 대학을 졸업하면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 꿈을 향해 달려갈 계획뿐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3월의 어느 날, 보고 싶지 않은 진상 고객님이 찾아왔어요. 제 뺨을 2번이나 후려치고 커피를 부어버린 개 진상 고객님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야, 아로 한 잔 사와. 스타벅스 아니면 나 먹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구경하고 계세요. 내가 천천히 구경하든 빨리 구경하든 뭔 상관이야. 넌 심부름이나 제대로 해. 네, 고객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가며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진상 고객에게 컷내주고 옆을 따라다녔습니다. 야, 이거 사이즈 큰 거 있냐? 고객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아, 인연 봐라. 너 지금 내가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지. 네? 그럴 리가요. 옷을 보여드리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잖아요. 88이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사이즈는 안 나와요. 뭐야? 그런 나처럼 살찐 여자들은 이 옷을 못 입는다는 거냐? 이거 완전 개판이네. 고객님,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죄송하지만 다른 옷을 구경하시죠. 저 옷은 88 있냐? 죄송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진짜 끝까지 사람 열받게 하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사과를 해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요. 아, 맞다. 엊그제 팔찌 신상 나왔지? 팔찌요? 네, 그렇긴 한데 나오자마자 다 팔렸습니다. 뭐가 어째? 야, 내 거는 하나 빼놨어야지. 너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하냐? 내가 매주 와서 돈 뿌리고 있는데 당연히 나를 위해 하나 빼놓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야?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선착순으로 판매를 해요. 누군가를 위해 제품을 남겨두거나 숨겨두면 안 됩니다. 규칙이 그래요. 이 융통성 없는 년아. 규칙이 밥 먹여줘? 넌 나 같은 단골한테 잘 보일 마음이 없는 거냐? 하여튼 인연은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기분 정말로 더럽네. 야, 안 되겠다. 점장 불러. 내가 니년 잘라버리라고 말할 테니까 불러와. 고객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컴플레인을 거시려고요. 제발 고정하시고 화 푸세요. 저는 억지로 미안한 표정을 짓고 진상 고객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년이 돌았나? 감히 내 옷에 손을 올려?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 연봉보다 비싼 옷이야, 이 저급한 년아. 죄송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연신 숙이며 사과를 하자 매장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면서 말을 툭 내뱉더군요. 죄송한 것도 없는데 뭔 놈의 사과를 그렇게 하나? 이모님? 아이 뚱땡이 아줌마. 이모님이 저희 명품샵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진상 고객에게 뚱땡이라고 하니 더더욱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모님을 지킬 생각이었죠. 진상 고객은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혈망구.
지금 나더러 뚱땡이 아줌마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 뚱땡이가 너 말고 누가 있냐 이 돼지냐냐? 심보가 그 모양이니 돼지 몸뚱아리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그거 다 욕설이야 이 미련한 돼지야. 내가 살다 놓친 애한테 욕을 다 얻어먹네? 가만히 있던 나한테 시비를 걸어? 할망구,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니? 그래, 나 무서울 거 없다. 당장 되져도 상관없을 만큼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하! 진짜 골치 아픈 놓친 내네. 이 돼지년아, 지은씨 그만 괴롭히고 어여 사과해. 니년이 사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저 쭈글쭈글한 놓친내가 뭐라는 거야? 어이,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어여 사과해. 그러지 않으면 뚱땡이 자네 오늘 송장된다. 아, 나 돌겠네. 야, 알바, 네가 저 할망구 불렀냐? 네 애미년이라도 되는 거야? 나 혼내주라고 부른 거냐고. 고객님, 말씀 조심하세요. 저분은 제 친구이고 욕먹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년이 지금 날 가르쳐들어? 이런 개 같은 년. 진상 고객이 제 뺨을 갈기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했고요. 그 순간 이모님이 기침을 한 번 하자 어디선가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그중 한 남자가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아가씨, 어서 일어나요. 그리고 울지 마요. VIP 손님, 오랜만이시네요. 저 아가씨,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고객님, 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이름 부르세요. 지은씨, 아니 아가씨. 그동안 제가 명품을 사갔던 건 모두 회장님의 심부름으로 온 것입니다. 저기 계신 지은씨의 이모님이 저희 회사 회장님이세요. 저는 회장님 비서이고요. 네? 이모님이 회사 회장님이라고요? 네. 패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세요. 명품 수집하는 건 디자인 참조를 위해 구매하는 것이고 또 세상 떠난 따님에게 못해준 걸 해드린다고 집에다 수집하고 계세요. 저희 회장님이 지은씨, 아니 아가씨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모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장님이라고요? 아, 내가 좀 잘 나가. 자네가 내 직업을 묻지 않아서 불어 대답하지 않았네. 난 루이 샤프 회장이야. 뭐라고요? 그 큰 패션 회사 루이 샤프 회장님이 이모님이었다고요? 뭐 그렇게 됐어.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돼지 뚱땡이년을 좀 혼내야겠어. 얘들아, 카메라 좀 가려야겠다. 이모님의 한마디에 매장에 있는 카메라에 뭔가를 던져서 붙이더군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액체 괴물 슬라임이었습니다. 주변 CCTV를 모두 슬라임을 던져 붙여버리더니 이모님이 진상 고객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싸대기를 한 대 갈겼더니 진상 고객의 몸이 360도 회전하더군요. 자, 이제부터 100바퀴 돌려줄게 뚱땡이야. 감히 내 딸 같은 친구를 건드려? 할머니가 진짜 루이샤프 회장이에요? 나 거기 옷 엄청 많이 샀는데. 그럴 리가. 니년 사이즈는 안 나와. 구라치지 말고 계속 쳐맞아라 이 뚱땡이년아. 이모님이 따귀를 또다시 세게 달리자 360도 회전했어요. 이모님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상 고객에게 쉼없이 실컷 귀싸대기를 날리자 제 속이 시원했어요. 말리고 싶은 생각이 쥐똥만큼도 없어 실컷 얻어맞는 걸 구경했습니다. 뚱땡이녀는 곧 오른쪽 뺨을 50대 맞아서 얼굴이 심하게 부었어요. 저 회장님 그만하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무서워? 우리 지은이한테 하던 것처럼 해보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 씨한테 사과하겠습니다. 아직 아니야.
오른뺨 50대 맞았으니 왼뺨 50대 맞아야지. 그래야 균형 있게 네 면상이 부어오를 거 아니야. 자, 그럼 시작한다. 진상 고객은 이모님의 따귀질에 돌고 또 돌았습니다. 반항을 전혀 하지 않고 때리는 대로 맞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점장님이 뛰쳐들어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 저 아시죠? VIP 고객인 거. 네? 아, 알죠. 그런데 저 할머니가 왜 우리 고객님을 때리는 겁니까? 이거 신고하기 전에 그만두시죠. 아, 당신 말이야. 점장, 지은 씨가 매 맞는 걸 보고 맷값 주고 신고 못하게 입막음했지. 그건 우리 매장 매출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아무튼 사람 귀한 거 모르고 저 뚱땡이 년이 하는 걸 봐줬잖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널 혼낼 거야. 매출 지키고 싶으면 아가리 싸물고 열중 쉬어해. 고객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때로 들어와서 겁을 주고 뺨을 날리다니요? 회장님, 여기 매장 문 닫아야 할까 봐요. 이 점장놈이 반항을 심하게 하시네요. 아니, 나 지금 뚱땡이년 혼내느라 바쁜데 그걸 왜 물어? 이봐 점장, 나 루이샤프 회장이야. 이 백화점에 지분도 있는데 알고는 있나? 이 샵 문 닫게 해줄까? 아니면 쳐맞을래? 그러자 점장은 입을 다물고 열중 쉬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모님의 심부름을 하던 VIP 고객이 싸대기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360도로 몸이 돌아가도록 이모님과 똑같이 갈겨주었죠. 이모님의 다른 경호원들은 매장 앞에 서서 출입 제한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참교육을 시켜주고 있었죠. 저는 구경하면서 이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모님, 팔 안 아파요? 발 아프지. 왜? 지은 씨가 대신 때릴래? 아, 그게 좋겠네. 이 돼지년한테 몇 대 맞았지? 자, 10배로 되갚아주게. 그러면 오늘부로 여길 관둬야 하는데요. 당연히 관둬야지. 내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조지고 싶은 만큼 조져버려. 네, 이모님. 살다 보니 이런 횡재가 다 있네요. 그동안 이 뚱땡이 돼지 진상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걸 겨우 참아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잘 걸렸다, 이 뚱땡아. 차렷. 네가 감히 나를 치겠다고? 어라, 주둥이가 아직 살아있네. 회장님 인연이 까부른데요. 아이 돼지야, 네가 여기서 진상 부리고 때린 거 전부 다 경찰에 넘겨줄까? 네 남편이 부동산 투기꾼인 거 다 알아. 내가 너랑 남편을 경찰서에 넘겨줘. 내 판사 검사 후배들한테 일러놓을까? 어떻게 그런 걸? 에이씨, 그래요, 좋습니다. 맞을게요. 야, 아니, 지은씨, 마음껏 때리세요. 저 준비됐음. 이 개진상 뚱땡이 돼지 오랑우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냐나. 그동안 니년이 개 진상 부려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리고 너한테 맞는 옷이 얼마나 있겠냐? 이 돼지년아, 오늘 그동안 쌓였던 걸 싹 다 풀어주겠어. 저는 든든한 백인 이모님 앞에서 진상 돼지 고객의 뺨을 엄청나게 갈겨줬습니다. 나중에는 진상 고객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제 파악 못하고 회장님의 친구인 지은 선생님을 심하게 갈궜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시원하다. 이 개 진상년아, 다시는 이 명품샵에 오지 마. 내가 관둬도 다른 알바생들한테 똑같이 굴 테니 아예 여기에 발을 들이지 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 그만 좀 때리세요. 아파 죽겠다고요. 이게 까부네. 입 싸물고 더 맞아라, 이 비계덩어리야. 진상 고객을 후드려 까주었고 이모님의 비서님이 점장놈을 거의 반송장으로 만들어 놓으며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당당히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이모님과 함께 백화점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리무진 보이지? 내 마 중 하나야. 앞으로 지은 씨가 타고 다녀. 기사가 딸려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타. 이모님,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세상에 진상 고객을 응징해 준 것도 감사하고 취직 자리를 주시겠다는 것도 너무 큰 선물인데 리무진을 타고 다니라고요? 그래,
대신 지은 씨가 계속 내 말동무 친구가 되어줘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야 당연하죠. 저한테 유일한 친구가 이모님인데 당연히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죠. 그런데 이모님, 그때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아, 내가 한동안 안 보였지. 치료받으러 미국에 좀 다녀왔어. 초음파 수술로 말끔하게 나았네. 정말요? 그럼 이제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의사 말로는 좋다고 하니까 건강한 거지. 이모님,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은아, 너 내 딸을 하지 않을래? 그냥 친구 말고 진짜 딸 말이야. 내가 널 입양하고 싶은데. 네? 입양이요? 그래, 내가 너의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너도 나의 진짜 딸이 되어주렴. 그런 큰일을 어떻게 지금 하겠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엄마 딸 할래요. 저는 기다려왔던 말을 들어서 그런지 바로 이모님의 딸이 되겠다고 하며 안겨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부터 너는 이지은이 아니라 내 성을 따라 개지은이다. 네, 엄마 성이 개씨예요? 왜 이상하니, 개지은? 이쁘기만 하구만. 예쁘네요, 개지은. 꼭 강아지가 된 기분인데 그래도 엄마 딸이 되는데 그깟 성을 못 바꾸겠어요? 엄마, 제가 오래오래 딸 노릇하면서 살게요. 그래, 고맙구나, 내 딸. 그렇게 이모님과 저는 그날부로 엄마와 딸이 되기로 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이사해서 부잣집 딸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세 적응해서 대저택 안을 휘젓고 다니며 실컷 행복을 누렸어요. 엄마와 둘이 같이 지내며 대학 생활을 편하게 했고 졸업 뒤에는 엄마가 다른 걸 해주겠다며 뭔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거 열어봐라. 엄마가 큰 마음 먹고 주는 선물이니까. 이게 뭐예요? 얇은 봉투를 뜯어보자 안에는 프랑스 파리행 티켓이 들어있었어요. 프랑스 파리? 엄마 저랑 여행 다녀오자고요? 아니, 너 유학 보내려고. 거기에 가서 패션을 제대로 배우고 와라. 그리고 이 다음에 엄마 뒤를 이어봐. 엄마,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딸을 위해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냐? 내 진짜 딸이 파리로 유학 가고 싶어 했던 거 말했었지? 그걸 네가 대신 해줘라.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말이다. 엄마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고 정말 사랑해요. 혈혈단신인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어 고맙고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맙고 이런 큰 선물까지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 이제 더 열심히 살 이유가 생겼어요. 바로 엄마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게요. 꼭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힘들면 포기하고 돌아와도 된다. 그저 내 딸로만 지내주면 이 엄마는 바랄 게 없어. 정말 고마워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은아, 넌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야. 사랑한다. 그렇게 엄마가 유학을 보내주셨고 파리에서 3년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중간중간 엄마를 만나러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안 본 사이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 주름도 많아졌고 허리까지 굽은 거야? 야, 지은아, 엄마 건강해. 노인네니까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많은 게지. 이제 너 공부도 다 했고 내 뒤를 이어야 하니 매일 내 옆에만 붙어 있어라. 알겠어요. 고마워, 엄마. 아, 그리고 너 시집갈 생각은 있지? 가업을 물려받더라도 가정은 꾸려야 하지 않겠냐? 엄마, 사실은 나 사귀는 사람 있어. 내 직원 김상태? 엄마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 비서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 친구가 명품샵에 심부름을 다른 직원 시키지 않고 자기가 항상 먼저 가겠다고 했었다. 알고 보니 알바생이었던 너를 보려고 간 거더라. 정말? 그이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녀석은 내 아들 같은 놈이니까 빨리 결혼해라. 이 엄마가 요즘 심심하니까 빨리 손주 좀 낳아줘라. 쎄쎄쎄 하고 놀게. 엄마 육아까지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회사 일에 손 떼고 소소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김비서랑 하루빨리 결혼해. 그렇게 유학을 다녀와 경영 수업을 받았고 공부해온 디자인을 마음껏 펼치며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곧 엄마의 비서이자 제 남자친구인 상태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엄마가 옆에서 애를 빨리 가지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애가 들어섰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엄마는 집에서 제 딸을 재밌게 잘 키우고 계십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 엄마와 같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고요. 제 인생 참 대단하죠? 고아원 출신에서 공장 직원에서 꿈을 향해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하고 이후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엄마를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도 제 인생이 가끔 믿어지지 않아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매달 기부도 적지 않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착한 사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